인간관계에서 외침이나 비난 없이 끊임없는 메시지나 설명 없이 이루어지는 처벌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과 자의식의 깊이에서 비롯된 처벌입니다. 분노나 경로와는 관련이 없지만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구걸하는 것을 멈춘 여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신 그녀는 품위와 우아함으로 물러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헌신적이고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상호성과 보답을 바라면서 관계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녀는 무관심, 가장 힘든 순간의 침묵, 마치 그녀의 시간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에 계획이 취소되는 것에 직면했습니다. 마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그녀는 관심과 배려의 부스러기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더 나은 것을 바라며 관계에 머물렀습니다. 고귀한 마음은 항상 또 다른 기회를 주려고 노력합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자신을 배신하는 것보다 더 큰 배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순간이 오고 그날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한때 여러 선택지 중 하나였던 여성이 자기 자신에게 우선순위가 되는 날입니다. 그날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한 사건으로 예고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축적된 피로와 실망의 절정, 안도의 깊은 한숨, 그리고 거울을 보며 이제 충분해 라고 말하는 시선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기 그의 저서 무의식의 심리학에서 썼듯이 인간은 밝은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계몽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을 인식함으로써 계몽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 패턴, 반복되는 실수, 그리고 선택받고 싶어하는 절박한 욕구를 분석하기 위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무관심해진 것이 아니라 인식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굳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존엄의 갑옷으로 감쌌습니다. 그녀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참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새로운 자의식 상태에서 그녀는 근본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갈등과 논쟁에 휘말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곳에 머무는 것을 멈추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그녀의 진정한 자기 존중과 행복을 향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침묵 속에서 과거의 존재가 감지할 수 있는 부재로 대체된 곳에서 침묵은 어떤 말보다 더 웅변적입니다. 비난 한마디 없이 남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조건 없는 지원에 익숙했던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소용돌이칠까요? 예상했던 반응 대신 침묵에 직면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눈에 띄지 않는 기술이 왜 외침과 논쟁보다 더 효과적일까요? 진정한 존경은 요구할 수 없고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여성이 조용한 자신감을 발산하기 시작하면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 변모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도달하기 쉽지 않은 바람직한 목표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도적인 난공불락 때문이 아니라 작은 것에 만족하기를 꺼리고 진실한 감정적 친밀함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자신의 중요성을 증명하고 마치 자신이 투명인간인 것처럼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우는 데 지친 많은 여성들이 겪는 감정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동하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그들은 자기 존중에 의해 지시된 부재가 가장 명확한 신호이며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설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여성이 그럴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힘을 쏟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할 때 사용하는 5가지 눈에 띄지 않는 전략을 살펴봅시다. 이것은 조작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을 반영하는 의식적인 단계입니다. 여성이 침묵할 때 그것은 그녀가 상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공허한 약속보다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녀의 침묵은 형벌이 아니라 논리적인 결과입니다.
당신의 영혼에 개인적인 변화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계시를 당신과 나누도록 허락해 주세요. 작별 인사도 가슴 아픈 장면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돌려받는 것이 미미한 곳에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가 취한 신중한 단계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방심했고 그것이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 초기에 그는 살아있는 관심을 보였고 그의 대답은 번개처럼 빨랐으며 그녀를 특별하게 느끼게 하면서 그녀의 교제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관심은 간헐적이 되었고 그녀의 존재는 당연하게 여겨졌으며 그의 행동은 멀어졌습니다. 나중에 답장할 게는 익숙한 변명이 되었고 그의 대답은 간결하고 표현력이 없어졌습니다. 대화는 그녀의 노력 덕분에 간신히 유지되는 관계에 생명을 불어넣으려는 그녀의 독백적인 시도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조용하고 분명하게 그녀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녀는 항상 먼저 연락하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그의 부재에 대한 변명을 찾고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자신의 예전 모습, 즉 끈기를 사랑으로 착각했던 여성을 투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칼 융기 그에 져서 무의식의 심리학에서 썼듯이 당신이 당신의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그것은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과도한 헌신에 대한 자신의 성향을 깨닫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기 희생의 한 형태로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완전히 예상치 못하게 그녀는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답장하는 것을 멈추고 만남을 제한하고 무한한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는 복수심에서가 아니라 자존감에서 시들었습니다. 그녀는 구걸해야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더 이상 친밀함을 구걸하며 자신을 낮추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미묘하지만 엄청난 힘을 가진 이 변화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삶의 가장 사소한 표현에서 그녀의 부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에 응답할 준비가 된 사람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대한 그녀의 반응이 사라졌습니다. 부드러움으로 가득 찬 긴 메시지도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서 가슴 아픈 갈망보다는 자존심의 표현에 가까운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그녀 자체의 상실이 아니라 항상 기꺼이 들어주고 항상 곁에 있어 주었던 사람에게 끊임없이 무상으로 예측 가능한 접근을 할 수 있는 특권의 상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평범해질 수 있었던 정서적 안식처, 공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안락지대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전의 질서를 회복하려고 애쓰면서 모호한 암시와 무의미한 메시지를 보내며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정서적으로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더 이상 그에게 자신의 에너지를 쏟고 싶어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미성숙한 남자는 즉시 깨닫지 못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침묵이 속임수가 아니라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각과 자존감에서 설정된 경계는 장황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후퇴가 사용되는 조작적인 게임과는 달리 그녀는 그를 되찾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배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이용 가능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은 가장 교활한 형태의 내적 배신이기 때문입니다. 칼 융기 그에 져서 심리 유형에서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욕망을 포기하는 것은 개별화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녀는 바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열망, 즉 선택받고 인정받고 합당하다고 인정받고 결코 진정으로 그녀의 것이 아니었던 자리를 차지하려는 갈망을 옆으로 치워두었습니다. 그녀를 움직인 것은 복수심이 아니라 평화를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조종에 항상 준비된 정서적 꼭두각시 역할에 익숙해진 남자의 마음은 이제 예상치 못한 반발에 직면하여 그를 혼란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그녀의 호의를 되찾기를 바라면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 도발적인 문구, 즉흥적인 초대와 같은 오래되고 검증된 전략을 다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전의 정서적 관여가 없는 맑고 통찰력 있는 시선이 되었습니다. 그의 속임수는 더 이상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는 여전히 그에 대한 감정을 느꼈을지 모르지만 더 이상 이러한 감정이 자신의 결정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나침반은 마음이 아닌 존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존엄성은 차갑고 냉담한 침묵이 아니라 명확성과 이해로 가득 찬 침묵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너에게 편지를 쓰지 않겠다 또는 나는 떠난다 와 같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변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의 삶에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를 잃은 후에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아마도 당신의 지속적인 존재를 곁에 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때 기대에 가득 찼던 여자는 떠나는 데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당연하게 여기는데 익숙해진 남자는 남성 자존심에 대한 가장 고통스러운 교훈 중 하나, 즉 사랑과 관심을 구걸하지 않기로 결정한 정서적으로 풍부한 여성에 대한 접근을 잃는 것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 한마디 없이 첫 번째이자 가장 눈에 띄는 처벌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불안감을 느끼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그는 잃어버린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숨겨진 조작에 의존합니다. 항상 이러한 행동이 의식적인 것은 아닙니다. 종종 그의 상처받은 자아가 진정한 의도보다는 말합니다. 바로 그때 도발, 회피적인 답변, 수동적 공격적인 발언, 은밀한 유혹 및 관심 부족의 시위가 시작됩니다. 그는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고 그녀가 여전히 그의 정서적 영향력에 있는지 확인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녀는 타오르는 분노나 가슴속 슬픔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 번 이 끔찍한 춤을 춰본 노련한 무용수처럼 맑고 투명한 이해력으로 바라봅니다. 그녀는 그의 교활한 규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모호하고 애매한 말을 던지면 과거의 그녀는 고통스러운 해석의 늪에 빠져 자신을 괴롭히며 해명을 구걸하고 아무도 구원할 생각이 없는 것을 필사적으로 구하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다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또는 왜 그렇게 냉담해? 와 같은 지치는 질문은 더 이상 없습니다. 어떠한 반응도 없이 비난보다 그를 훨씬 더 당황하게 만드는 깊고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침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자신의 조종적인 게임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의 억압적인 침묵은 내면의 두려움, 자신감 부족 또는 그녀의 격렬한 반응을 교활하게 기다리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감정적 숙달입니다.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은 더 이상 외부의 혼란에 흔들리지 않는 감정적으로 성숙한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내면의 조화와 영혼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질서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기 그의 심리 유형에서 썼듯이 개성화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머물면서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으면서 달성됩니다. 바로 이것이 그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고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담을 쌓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더 이상 자신의 상처로부터 반응하지 않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감정적으로 자극하려고 할 때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반응하도록 자신의 내면의 불안이 흔들리지 않는 힘처럼 보이도록 자신의 얼음 같은 냉담함이 우리 안에서 열정의 불꽃을 일으키도록 자신보다 더 높이 느껴지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녀가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교활한 함정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거나 변명하거나 무언가를 설명해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문제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조종적인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녀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태도가 그녀를 조종하려는 모든 사람을 무장해 제시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가 자신의 도발에서 훨씬 더 솔직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는 무심하게 자신의 전 연인을 언급하고 숨겨진 비교를 하고 전략적으로 선택된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릅니다. 모두 그녀가 반응하고 질투를 드러내거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을 뿐입니다. 냉소적이 아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의 평온함과 확신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가 그녀와의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더 이상 그가 모욕으로든 부드러운 몸짓으로든 그녀의 본질을 정의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무관심은 꾸며낸 냉담함이 아니라 충분히 자주 상처를 받고 마침내 같은 낫지 않는 상처에서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기로 결심할 때만 생겨나는 믿을 수 있는 보호, 지혜, 통찰력 있는 직관입니다. 윤근 또한 그의 심리 유형에서 자아가 단 하나의 태도와 자신을 동일시할 때 무의식의 조종에 취약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의 숭배를 필사적으로 갈망했던 순진한 자아와 완전히 작별했습니다. 거부당할 두려움, 소속감에 대한 필요성, 어린 시절의 불안과 같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녀는 감정적 성숙에 도달했습니다. 이 감정적 성숙은 과시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드러나는 자질입니다. 그가 그녀의 반응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책에 몰두하고 자신을 돌보고 그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이 아닌 그녀의 진정한 본질을 상기시켜주는 음악을 들으며 자신의 길을 계속 걸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수동성의 표시가 아닌 적극적인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파괴적인 에너지가 그녀의 내면의 평화를 방해하도록 더 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그녀의 행동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용기, 자존감, 그리고 너는 도발에 반응함으로써 너의 사랑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 너의 임무는 평정을 유지하면서 너의 세계를 보호하는 거야.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내면의 목소리에 의해 인도되었습니다. 한때 소심하고 불안했던 이 목소리는 이제 확고하게 들렸고 그녀의 믿을 수 있는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겉보기에 무관심한 태도는 그의 통제력을 박탈하는 강력한 반응이 되었습니다. 낡은 조종은 더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녀를 다시 얻기 위해서는 게임과 속임수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진정성과 정직함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진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진실해지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녀가 떠났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이 요구될 때 머무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떠납니다. 그러나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변명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그 행동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먹고 살아온 남자에게는 엄청난 자존심의 재앙으로 변했습니다. 그 의미는 극명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유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이 메시지는 그의 의식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건강한 자기애와 자기 기만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근본적인 경계가 존재합니다. 여자가 자신을 무조건 선택해야 할 사람의 호감을 얻기 위해 싸우기 시작할 때 이 경계는 불가피하게 무너집니다. 그는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여 대화의 전 애인에 대한 기억을 교묘하게 엮어넣고 그녀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장점을 가진 다른 여자를 칭찬하고 대화를 무해한 농담으로 교묘하게 위장한 비교의 영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잘 들어줬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로 다툰 적이 없어요. 그녀는 당신처럼 상처받기 쉽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어 했고 자기 주장을 하는 그녀의 시도를 듣고 싶어 했고 그녀가 하지만 나는 괜찮아요. 나는 지금 당신 옆에 있잖아요. 라고 말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대신 그는 침묵, 희미한 미소, 자연스러운 화제 전환, 즉 어떤 비난보다 그를 훨씬 더 당황하게 만드는 완전한 평정을 마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자신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얻게 되면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한 싸움에 대한 모든 관심을 잃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팔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 게임에 참여하기를 거부합니다. 고통스럽지 않아서가 아니라 한때 사랑을 간청했던 곳에서 다시는 자리를 구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한 번 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요. 칼 구스타프 융은 그의 깊은 성찰이 담긴 변화의 상징에서 신경증은 아직 자신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지 못한 영혼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지나지 않는다고 통찰력 있게 지적합니다. 영혼은 마침내 자신의 이전 고통이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상적인 사랑을 위해 희생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가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깎아내리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혼은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헛되이 다른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영혼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대한 필요성을 버리고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경쟁적인 싸움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조화로운 공명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본질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바로 그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비교 게임에 익숙한 그는 그녀에게서 불안감, 질투, 의심을 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뿐이었습니다. 나는 당연히 내 것이거나 전혀 내 것이 아닌 자리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는 강박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진실성을 발산하여 그것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은 자만심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입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자신의 기준을 높입니다.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그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녀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그의 모든 말은 그녀의 가치를 아는 여자와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뿐이었습니다. 때때로 유혹이 그녀를 사로잡고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녀보다 나아. 나는 여기 있고 그녀는 더 이상 없잖아. 그러나 그녀는 이 무의미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이미 패배이고 자신을 배신하는 것임을 깨닫고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윤근 또한 변화의 상징에서 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거부하는 것은 당신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은 신경증에서 벗어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내면의 불화, 인정을 받으려는 오래된 열망, 비교될 때마다 다시 열리는 이 아물지 않는 상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과시적인 반응 뒤에 숨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완전한 인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가치에 대한 침묵의 주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뛰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나 자신에게 충실하면 충분합니다. 그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고 그의 조작이 효과가 있고 그녀가 여전히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확신하는 동안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모든 도발은 그를 그녀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다가갈 수 없게 되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가치가 의심받는 공간에 더 이상 있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낙담하지 않고 그의 공격에 반응하지 않고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인식에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연약해 보였던 여인이 이제는 그에게 넘볼 수 없는 존재로 다가왔다. 그 이유는 그녀의 거만함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얻은 명확성 때문이었다.
비교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며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여성만큼 매력적이면서도 두려운 존재는 없다. 그녀는 나는 당신의 전 여자친구보다 낫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장점을 과시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존재, 평온함, 자신감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그가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는 거울처럼 작용했다. 건강한 자기애와 자기 기만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매우 중요한 경계가 존재한다. 그 경계는 여성이 자신을 무조건 선택해야 할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기 시작할 때 어김없이 무너진다. 그는 교묘하게 행동했다. 그는 노골적인 향수를 담아 이전 연인을 언급하고 그녀에게는 없는 자질로 다른 여성들을 칭찬하며 대화를 능숙하게 비교의 장으로 끌어들여 순진한 농담으로 위장했다. 그녀는 정말 잘 들어줬어 라고 그는 말했다. 우리는 사소한 일로 다툰 적이 없어. 그녀는 그렇게 쉽게 삐치지 않았어. 그는 그녀의 눈에서 반응,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진심 어린 확인, 이제 그녀가 전적으로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일종의 확신을 갈망했다. 그러나 그 대신 그를 맞이한 것은 침묵, 희미한 미소, 그리고 갑작스러운 화제 전환뿐이었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침착하고 자신감에 차 있어서 어떤 비난보다 그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내면 깊이를 깨달은 여성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관심을 얻기 위한 무의미한 경쟁에 뛰어들지 않는다. 그녀는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팔지 않고 이 소모적인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다. 고통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한때 사랑을 갈구했던 곳에서 더 이상 구걸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미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다. 인간 영혼에 대한 통찰력 있는 연구가인 칼 구스타프 융은 그의 저서 변화의 상징에서 이렇게 썼다. 신경증은 아직 자신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한 영혼의 고통이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과거 고통이 그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허용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의 이익을 배신하고 질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아름다움을 낮추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던 방식 때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제 그녀는 어떤 승인보다 먼저 자신을 최우선 순위에 둔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사랑은 경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상호 공명을 통해 태어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최고의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본질에 맞는 선택이 되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비교를 강요하며 그녀의 눈에서 불안감, 질투, 자기의심을 보고 싶어 했다. 하지만 비난도, 심지어 아이러니한 언급도 없이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만이 되돌아왔다. 나는 내 자리에 속하거나 전혀 속하지 않는 곳을 위해 싸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은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다. 그녀는 너무나 진실하고 진짜가 되어서 그녀를 볼 수 없는 사람은 그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머물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일관성이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낮추지 않고 자신의 요구 기준을 높여 자신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걸러낸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는 입지를 잃기 시작했다. 그녀의 가치를 깎아내리려는 그의 모든 발언은 결국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는 여성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준비 부족을 드러낼 뿐이었다. 때때로 그녀는 유혹에 사로잡혀 내면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나는 그녀보다 나아. 나는 여기 있고 그녀는 더 이상 없어. 하지만 그녀는 그러한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패배이자 배신이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제했다. 윤기, 변화의 상징에서 현명하게 언급했듯이 당신이 거부하는 것은 당신을 노예로 만들고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을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녀는 이 불편함, 승인에 대한 오랜 갈망, 모든 비교에서 드러나는 이 마음의 상처를 받아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과장된 반응 뒤에 숨기지 않고 깨달음으로 맞이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조용한 확신으로 바꾸었다. 나는 누군가보다 나을 필요가 없다. 나는 단지 나 자신에게 충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가 순진하게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그의 조작이 효과가 있다고, 그녀가 여전히 그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믿는 동안 진실은 달랐다. 그의 모든 도발은 그를 그녀에게서 멀어지게 할 뿐이었다. 그녀가 난공불락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가치가 의심받는 곳에 더 이상 있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그녀가 그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눈에 무언가가 변했다. 이전에는 연약해 보였던 여인이 이제는 그의 눈앞에 도달할 수 없는 정점으로 나타났다. 거만함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명확성 때문이었다. 비교 경쟁에 뛰어들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알며 증명이 필요 없는 여성만큼 매력적이면서도 두려운 존재는 없을 것이다. 그녀는 내가 네 전 여자친구보다 낫다라고 주장할 필요가 없었다. 자신의 장점을 과시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존재, 평온함, 확신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그가 자신을 알아볼 수 없는 거울처럼 작용했다. 그녀의 영혼의 침묵 속에서 성숙함이 꽃피고 내면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났다. 그녀는 의식적으로 희생자의 역할을 거부하고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살고 완전함을 느끼기 위해 외부의 승인이 필요 없는 여성의 길을 선택했다. 그녀가 거리를 두고 반응을 거부하는 모든 발걸음은 나약함이 아닌 정신력의 표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의 말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평가만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진정한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특정한 인식을 기대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때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외부에서 확인하려던 것을 멈추고 스스로를 긍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말의 부재가 아니라 자기 표현의 방식, 즉 존엄의 언어로 변모했다. 그녀가 도발에 응답하지 않기 시작한 순간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속박하고 조종을 가능하게 했던 사슬을 끊었다.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자유, 즉 타인이나 자신에게 변명할 필요가 없는 자유를 향해 나아갔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프거나 분노하지 않았고 진정성의 고무적인 본보기가 되었다. 진정한 힘은 증명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인식과 영적 성장의 결실인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 즉 내면 세계에서 비롯된다.